모든 일에는 변곡점이 있게 마련이죠. 이 변곡점, 원래는 수학 용어였는데요. 곡선이 볼록에서 오목으로 혹은 뭐 그 반대로 변화하는 지점을 뜻합니다. 마케팅에서, 이 경영학에서 이 용어를 수용해서 소비자 반응이 극적으로 바뀌는 시점을 변곡점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개념이 더 확장돼서 거대하거나 충격적인 변화의 시기를 변곡점이라고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변곡점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 변곡점이 주는 통찰력이 가장 잘 통하는 곳이 바로 투자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는 이 용어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투자 분야에서 이 용어가 중요한 이유가 현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결과라는 건 결국 증시 수익률로 나타나는데 이게 교과서처럼 현대 재무이론처럼 즉각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대중심리라는 게 극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쳇말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이 거듭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끔 이산이 아닌가벼 하는 대중의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환호 혹은 공포를 더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더 좋다고 부풀려지고 나쁘다 그러면 더 나쁘게 또 과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가 커지고 있던 투자가 더욱 낙관적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실체가 밝혀지면서 갑자기 대중들이 등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증시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올 한 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뭐가 될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미 지난 시점이긴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렸던 트럼프 취임일입니다. 트럼프는 한마디로 관세와 이민, 감세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일기와 달리 완전히 예측 불가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의 적절한 투자 변곡점을 취임일로 봤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전까지는 최초의 가상화폐 친화적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랠리를 지속하겠지만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리스크 요소가 커진다는 거죠. 가장 큰 리스크 요소가 바로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금리에 대한 전망이겠죠.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실질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돈을 가진 사람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의미만 상당히 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이 풍부해져야 금리, 즉 돈값이 떨어져야 가상화폐 가격이 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혹은 인상으로 돌아서게 되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연초부터 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7%나 빠졌던 것도 바로 이런 금리 인하가 둔화될 거다. 이런 전망에 영향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겠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지표, 또 금리 결정과 전망 등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 롤러코스터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랠리에서 롤러코스터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변곡점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현재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시는 시기입니다. 이게 좀 선명해지는 시기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 인용도 있고 또 대통령 형사재판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정치는 지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장 짙은 안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치면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죠. 경제 지표는 오히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치는 시기에 발맞춰서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좋아질 테니까요. 이 그간 환율이 뛰면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고 그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통계가 지금 나왔죠. 99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또 20개월 연속 흑자인 것도 바로 이런 환율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영향 때문입니다. 다만 뭐 내수는
아시다시피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치 변수, 탄핵, 형사재판, 그리고 대선, 이 세 가지 변수에서 한두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확실성이 커져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투자 분야 변곡점이 바로 AI나 양자 컴퓨팅 분야의 기술 분야 돌파구입니다. 이건 이미 AI 분야에서 딥시크 쇼크로 연초부터 확인이 됐죠. 이 쇼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딥시크라는 중국 AI 기업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이 분야의 후발주자들이 후발 효과를 누리면서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마련될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딥시크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가 각국 정부의 규제에 부딪힐 때고 또 이 오픈소스라서 사업 성과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기업이 또 어떤 나라가 챗 GPT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지 누구도 장담 못할 텐데 양자 컴퓨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AI보다 더 오래, 더 강하게 지속될 테마는 아니지만 어떤 상용화의 돌파구가 열릴지 이게 이제 변곡점, 이 분야의 변곡점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올해를 세 가지 변수,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리스크, 인공지능, AI 이렇게 요약했는데 투자 변곡점 역시 이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일, 우리 정치 일정 확정, 그리고 기술적 돌파구 등장. 이 세 시점이 바로 투자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두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변곡점을 미리 대비하고 잘 올라타면 올 한해 어렵다는 올 한해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